어제 한국 정부가 보인 태도는 과단이었습니다. 지금 문 정권은 북한 문제에서 한시름을 돌렸다 생각을 하고, 또 폼페이오, 볼턴이 임명되어서 뭔가 좀 불길하기는 한데 그래도 별 문제 있겠나 생각을 하고 이제 다극 외교를 한다면서 베트남, UAE를 느긋하게 방문하고 있던 차에 북한의 배신 때리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북한이 중심이 된 비핵화 장난이 시작되기 전에 결국 문 정권이 운전석에 앉았다 이렇게 해소하면서 장난을 치다가 북한한테 배신을 당하고 끝이 나고 미국과 중국 양쪽으로부터 싸대기를 얻어맞는 일이 남아 있을 것이다 라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왜 김정은이, 문 정권이 임종석이까지 통으로 청와대를 비운 25일부터 28일 시점에 중국을 방문했는가? 참 기가 찬데요. 자, 26일 밤에, 월요일 밤에 북경역에 누군가 도착을 했고 북한의 대사관 차들이 막 중요 부서에 나와 있고 이 높은 사람에 대한 경호 경비가 강화되고 이런 걸 보면서 북한에서 누군가 온 것 같다, 이런 이야기는 한국에 떠돌았고, 27일까지는 이제 오전까지는, 어제 오전까지는 제가 어제 아침에 이미 김정은이다 해서 녹화를 끝낸 시점에 김여정이 같다고 하다가 어제 오후 들어서 해외 언론들이 하도 김정은이다 라고 보도를 하니까 그제서야 어제 오후에 김정은이다 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김정은의 방중설이 나온 26일 한 목소리로 누가 방중을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제죠, 월요일날. 국정원은 26일 날 열린 국회 정보위에서 김정은의 방중에 대해서 전혀 보고하지 않았고, 전직 정보기관 관계자는 국정원이 방중 동향을 알았더라면 최소한 이를 암시하는 보고를 해야 됐는데 그래야 나중에 대북 정보가 부재하다라는 비판을 면할 수 있지 않겠냐. 관련 첩보조차도 없었다라는 것은 정말 몰랐다는 이야기다. 정말 알고 있었다면 김정은이 간다 하지는 않더라도 북한의 주요한 인물이 지금 북경을 방문을 해서 시진핑을 만날 것 같다, 이렇게라도 이야기를 해야겠죠. 자, 수조 원을 쓰고 이제 국내 정보나 간첩 빨갱이는 잡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북 정보 수집 전담 기관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김정은이 비행기를 타고 간 것도 아니고 지금 21세기에 평양을 떠나서 기차로 지금 3박 4일간을 중국을 방문을 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포착을 못 했다고 한다면 중국에 있는 한국의 언론사 특파원들이 북한에서 누가 온 것 같다고 보고를 하고 있는 마당에 국정원이 그걸 몰랐다면 국정원은 대외정보 전문기관으로 문 정권이 만들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럴 자격도 능력도 없는 무능한 기관이니까요. 무슨 대외정보원? 통일정보원? 개뿔 같은 소리를 하라고 하십시오. 지금 한국의 국정원장이 김정은이나 북한 사람들을 요 근래 몇 달간만큼 많이 만난 일이 한국의 역사에 없을 거예요. 그렇게 뻔질나게 만나고도 김정은이가 중국을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모르고 그게 김여정이니 어쩌니 하고 자빠졌으니 이게 정말로 한심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모르겠어요. 임종석이가 지금 UAE에 나가갖고 오는 중이니 정부에서도 이런 정보를 수집할 통로가 북한하고 차단됐는가? 27일에도 내내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대답만 하고 외교부 대변인은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말밖에 안 했습니다. 청와대도. 그리고는 국정원은 확인된 바 없다라고 했고 청와대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또 예의주시한다라는 하나만한 이야기를 했고 외교부는
과거의 전례로 보면 중국 정부는 이런 인적 교류에 대해 적절한 시점이라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대외적 발표를 하고 그리고 해당국과 교류를 한다면서 중국이 알려주기 전까지는 김정은이 왔는지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어제 오후에 어떤 고위층이 왔다 갔는지 파악이 안 된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라고도 이야기를 했고 국정원은 27일 그러니까 어제 내부 회의 때에도 김정은이 현 시점에서 움직였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김여정이나 이런 사람이 대신 북경을 간 쪽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1년에 수조 원을 쓰고 몇천 명을 두고 있는 국정원이 그 판단에 있어서 저보다도 더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문 닫기 바래요. 서울은 북한의 인사들을 그렇게 많이 만나고 다니고 허구한 북한의 정보기관들과 교류를 하면서 어찌 이런 정보는 하나도 듣지 못하고 그들이 던져주는 먹이만 갖다 물어옵니까? 그래서 스스로 자기 체면을 걸어갖고 김정은이 갔을 리가 없어. 그러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줬을 거야. 우리한테 이야기 안 해줬으니 김정은이 안 간 거야 하고 혼자만 아니라다가 오후 들어서 전 세계 언론이 차례대로 김정은이 갔다고 하는데도 오후 늦게서야 김정은이 맞는 것 같아 했고 국정원은 상당히 당황을 했다고 합니다. 정보 당국자들은 내부적으로 우리 대북 정보력에 대한 아쉬운 목소리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이제 김정은하고 서로 한 라인이 있는 것처럼 자랑을 하던 청와대가 김정은이 중국 갔다 오는 동안에 그걸 몰랐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너네들은 도대체 뭘 하고 북한에다가 그리 열심히 왔다 갔다 하더니만 이런 것도 모르냐 이래 되니까 이제 슬슬 뻥을 치고 있습니다. 어떤 뻥을 치냐. 자, 어제 이제 저녁에 한 8시 이렇게 넘었으면서는 자, 사전에 북한에서 기띔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하면서 뻥을 치고 있습니다. 자,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확인해 줄 말이 없다라고 하다가 오후 들면서 뉘앙스가 바뀌면서 김정은의 방중 가능성이 높다. 아니 세계에 CNN, 폭스, 일본의 교토통신, 무슨 대만의 언론부터 제 이 개인적으로도 문자가 수도 없이 와서 이미 자기 나라 언론에 해외에 계신 분들이 김정은이라고 보도를 한다. 이렇게 하는 시점에 청와대가 김정은의 방중 가능성이 높다라고 쓱 이야기하면서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분위기를 정했는데 어떤 경로로 이걸 알았는지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뒤늦게 몰라놓고 이렇게 알았다고 뻥을 쳐야 창피하지 않으니까 북한에 그리 공을 들이고도 너네들은 북한의 똘마니냐 필요한 것만 알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하나도 모르냐고 이런 소리 들을까봐 김정은이 북극을 방문한 것은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에 이 북중 관계가 개선되는 걸로 봐서 긍정적인 신호로 보인다라고 아무 말 대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북중 관계가 언제 나빠진 적이 있어요? 개선되는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과거에 그때 제가 이겼잖아요. DMZ에 트럼프가 먼저 가기도 하고 이야기를 했고 갈 거라고 할 가능성이 크다 했는데 이 자들은 트럼프가 안 간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문재인이 트럼프한테 가자고 했다고 뻥을 쳤다가 뻥이라는 게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입만 열면 제일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청와대는 거짓말 대행진을 일삼는데 아주 몸에 배였어요. 국정원도 몰랐다고 지금 이 보도 내용을 보면 사실상 실토하는 마당에 청와대가 어찌합니까? 임종석이가 있었으면 임종석이가 북한에다가 전화 한 통만 걸면 무전만 한번 날리면 며칠부터 며칠까지 김정은이가 간다고 보고를 해줍니까? 북한이 두목이고 쫄병일 건데 그런 관계가 돼요? 그래서 몰랐으면 몰랐다고 하지 무슨 이제서 알한 것처럼 또
허세를 부립니까? 아니, 창피하기는 하겠지. 북한하고 그리 친한 친북들이 북한이 이런 말도 안 해주니 너희들은 북한의 시다바리가,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자, 이명박 정부 때도 김정일이가 방중을 했는데, 김정일이가 2010년 11년에요 여러 번 갔죠. 당시에도 국정원이나 청와대가 잘 몰랐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도 김정은이 3차례나 중국을 방문했는데 청와대가 확인은 안 했지만 기자들이 물으면 그래도 시인을 했다. 그건 알고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과의 정보가 원활했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한국에다 지금 김정은이가 중국에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는 미국하고는 정보 라인이 다 끊어지고 일본하고도 끊어지고 북한하고만 열렸고 중국하고만 열렸는데, 이 북한하고 중국하고 만나는 것을 몰랐던 사람은 한국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된 걸로 볼 때, 자, 이번에 김정은이 방중하는 과정에 대해 진짜 중요한 순간에는 남북 간의 한라인이 가동이 안 되는 지금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안보 전문가들은 국정원이 대북 정보 수집 분석 같은 본연의 업무보다도 북한과 비밀 접촉에 몰두하는데, 그놈의 비밀 접촉을 백날 해봤자 북한이 던져주는 찌끄레기나 물어오는 그 역할밖에 안 한다는 겁니다. 국정원은 해체하기 바랍니다. 뭘 이렇게 이름을 고쳐서 통일정보원이니 통일해외정보원이니 이렇게 복잡하게 고쳐요. 대한민국 국정원은 문을 닫기를 바란다는 것을 저는 전 국민이 뜻을 모아서 외쳐주기를 바랍니다. 국정원은 문을 닫아라. 자, 일각에서는 외교라인 가운데 극소수는 알고 있었지만은 북중 간의 문제라서 보안을 유지했다라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서훈 국정원장 정도는 알았다면 이 사람이 나중에 뒤탈을 위해서라도 북한의 최고위층이 방문했을 가능성이 높다, 더 확인해 주기는 어렵다라는 말을 하지요. 근데 대만 대학교의 정치연구소에 이 판스핑이라는 교수 한 명이요, 김정은의 방중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매우 좀 한국적으로 봤을 때는 심각하게 국민들이 생각해 봐야 될 글을 썼어요. 한국 정부는 사사건건 북한을 돕고 있고 제재를 받지 않도록 다른 나라를 설득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에 손을 내밀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얻을 선물은 적지 않을 것이고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둔 김정은은 매우 영리하다 주장인 겁니다. 즉 김정은이 한국을 이용해가 한국을 지 똘마니로 만들면서 한국으로 하여금 미국에 접촉하게 한 거죠. 김정은이 만약에 직접 미국에다가 접촉했으면 중국이 이거는 각본에 없는 일이야 하고 김정은을 그냥 안 두겠죠. 자, 그런데 한국이 설득해서 설득당한 것처럼 하면서 이렇게 접촉을 했는데, 문제는 한국의 입장에서 북한을 이렇게 설득하는 게 아니라 사사건건 북한을 돕고 있고 제재를 받지 않도록 다른 나라를 설득한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자, 지금 해외에서 한국의 문재인 정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여기 하나에 다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창피하지 않습니까? 자, 북한요, 좀 있으면 이제는 또 일본한테 뜯어내려고 할 겁니다. 요놈들은요, 기회만 주어지면 장기판에 이렇게 말을 움직여서 장난을 치듯이 이쪽을 시켜서 저쪽을 살짝 흔들어서 저쪽에서 뜯어내고, 또 초조해진 한쪽이 있으면 그쪽에다가 또 슬쩍 뜯어내고. 자, 그런데 일본 외무상이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의 인사가 도쿄를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 자, 이제 차이나 패싱, 근본적으로 패싱이 아니죠. 말 잘 들으라고 지금 시점에서 한 번쯤 공기 잡고 선물 좀 주는 거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래 말 잘 들을 거니까 작전을 다시 좀 짜는 회의를 하자면서 이참에 신임을 확인받으면서 이제 앞으로
미국하고 장난을 쳐서 미국을 이렇게 예미길 때 북한이 얻을 선물과 안전보장 등을 중국한테 확약을 전 타이밍에서 제일 많이 받을 수 있겠다는 거고. 자, 그러니까 또 일본이 또 소외됐다고 또 나와요. 그럼 일본에다가 또 북한이 뜯어내려고 하겠죠. 그래서 지금 일본 측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북한 측 누군가가 동경을 곧 방문할 것 같아. 그러면서 이 일본은 이 북한 문제에서 ICBM 장거리 미사일뿐만 아니라 이 중단거리도 폐기해야 된다. 일본이 제일 피해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압박을 계속을 하되 북한에서 누군가 온다면 만나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몰라놓고 알았다는 식으로 뻥을 치는 청와대도 한심은 하지만은 청와대가 북한과 중국이 만난 문제에 대해서 매우 자의적으로 이것이 북중 관계 개선의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둘러대고 있는 부분에서요. 이것이 정말로 의아스럽다는 겁니다. 이제 청와대가 영혼을 상실을 해가지고 아무 말이나 지금 막 나오는 대로 떠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데요. 지금 북한하고 중국이 근본적으로 차이나 패싱을 하고 북한이 미국 편에 붙는다라는 이 만화나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만한 상상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청와대도 안 믿는다고 봅니다. 청와대 스스로도요, 이번에 이런 이 북한 플랜에 대해서 운전석에 좀 중국 보고 앉겠다고 하면서 중국의 말을 잘 듣겠다 하면서 지금 한국에 배치된 사드조차도 가동이 못 되도록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애를 먹이겠다부터 무슨 산불부터 온갖 충성 명세를 중국에 한 입장에서 청와대가 이 북중 관계가 악화되어서 김정은의 방중으로 개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자기들은 이 계획을 은행을 틀기로 한데 마치 빠져 있었던 사람처럼 북한하고 중국 두 사람만 짜고 있었고 자기들은 아무 관계들을 모르는 것처럼 시치미를 떼는 한마디로 후한무치한 발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요. 심지어 청와대 관계자가 한 말 중에 중국에서 북한을 간다면 모를까 김정은이가 중국을 간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말까지 청와대에서 나왔고요. 그래서 청와대는 중국 정부로부터도 아무 통보를 받지 못했고 북한으로부터도 아무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청와대는 나름대로는 중국 쫓아가서 충성을 맹세하고 북한에 가서는 너네를 위해서 우리가 신뢰를 갖고 너네 편에 서서 미국을 골탕 먹이겠다고 북한에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쪽 편에 그리 달라붙으려고 애를 썼는데 서자가 아무리 정말 노력을 해도 결국은 애비는 서자보다는 적자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듯이 그래서 우리가 홍길동 같은 데 보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하는 서자의 서름이 있지 않습니까? 딱 한국이 그런 거예요. 아무리 중국한테 가서 붙어봤자 북한한테 가서 붙어서 딸랑거리 봤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뭐 집의 재산을 판다든지 상속시킨다든지 할 때는 서자는 빼고 서자한테는 온갖 지저분한 일들은 다 시켜요. 힘들고 어려운 일은 다 시키는데 진짜 알맹이를 주고받을 때는 적자하고만 한다라는 적자 생존의 이론을 이번에 한국 서자는 뼈저리게 느꼈을 거라고 봅니다. 중국이 대국이라서 체면을 중요시하여서 중국이 한국을 그렇게 엿먹이지는 않을 거다라고 기대했지만은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중국은 북한을 최우선시한다. 제가 그랬잖아요. 한국은 아무리 노력해도 중국이 한국을 북한보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수준이 아니라 발톱의 때만큼만 생각을 한다는 거고 북한에다가 아무리 한국이 퍼다주고 딸랑거려도 북한은 한국을 이용 대상으로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문재인 정권은 문재인은 운전자가 아니라 자기가 다 태워서 운전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일당발이
알바 기사였다라는 것을 알 거고, 차의 주인은 북한이거나 중국이었다라는 걸 알 겁니다. 네가 다 태우고 한 명씩 주도적으로 목표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니는 1시간 운전하다가 여기서 내려가, 우리가 딴 기사 부를 거야, 아니면 내가 운전해 갈게 하면 언제든지 내릴 수 있는 일당발이 운전사였다는 걸 실감을 해야 됩니다. 그걸 지금 시점에도 모른다면 이제 국민을 다 끌고 가가지고 절벽으로 차를 밀어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한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참, 미국에서 불신받고, 일본에서 배신자 취급받고, 중국에서는 발톱에 때가 되고, 북한한테는 그야말로 살짝살짝 이용당하는 심부름꾼 되고, 그러고도 일당발이 운전사가 지가 다 태워서 가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이 망상에서 벗어나야 전 국민의 정신 상태가 건전해질 것 같아요.